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상입니다. 논술 천재 28강 문제 해결 학생글 분석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는 앞에서도 누누이 강조를 했지만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과 문제 상황이 발생한 근원적 원인, 수많은 원인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제시해주고 그것을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순서를 쓰면 어지간하면 좋은 글이 나옵니다. 만약에 너무 뻔한 내용이거나 그런 필요 없는 부분을 조금 빼면 돼요. 그래서 제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5가지 포인트 순서대로 글을 쓰면 어지간하면 좋은 글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오늘 수업 내용은 279쪽이고요. 거의 이제 우리 한 3분의 2 정도는 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어지간한 건 지금 다 소화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시문을 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쓴 얘기죠. 숙명여대 기출문제입니다. 학교 측 의도를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인문계열 기출문제 출제 의도 및 문제 구성인데 뭐 제시문은 어디에서 가져왔다 뭐 이런 걸 나왔고요. 그 한나 아렌트의 문제적 저자 예루살렘의 아이만에 있는 글입니다. 나는 가나도 그렇고 뭐 그런 얘기네요. 그죠? 자, 제가 진하게 한 부분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글들은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이른바 악의 평범성과 그 악을 가능케 만드는 전체주의 문화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가는 바로 이러한 인식을 인류 역사상 미중리의 비극이라 할 수 있는 나치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과 연관하여 보여준다. 거대한 대학살이 수행된 막사에 걸린 표현은 바로 단정한 예절과 대학살의 상관관계라는 엄청난 아이러니를 보여주며 동시에 그 대학살을 방조하고 묵인한 독일인들의 존재가 나치즘을 가능케 한 요소라는 사실을 일깨운다.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을, 이런 문제의식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출제자는 아무 제시문이나 그냥 골라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출제하고 싶은 어떤 문제의식을 딱 잡고 거기에 해당되는 제시문을 찾은 다음에 배치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문제의식을 정확히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제자가 문제를 냈을까를 자꾸 질문을 던지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다른 학생과 구별되는 어떤 글을 쓸 수 있겠네요. 그죠? 나는 유대인 대학살의 어떤 실제 집행자인 아이만이 대단히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안에 아이만이 있다는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라는 명제를 서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악의 평범성, 여러분들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몰라도 돼요. 안 써도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를 읽으면서 가나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것들,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가 어떤 묵인하고 방주한 것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유태인 학살, 거의 200만을 넘게 죽인 유태인 학살과 같은 잔인한 행동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주의 문화와 우리를 더욱 획일적으로 만드는 미디어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공통되는 점들을 찾아보는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 문제는 방금 쓴 게 5번 문제입니다. 가나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현상과 문제를 요약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서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문제를 통해 수험생들이 가나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공통점을 간명하게 요약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창조적 대안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글을 쓰는 건 대학이 요구한 어떤 질문들을 정확하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분명하게 밝히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유사한 내용들을. 알겠죠? 악의 평범성과 유사한 어떤 개념이 나오면 그게 무리가 없다. 어찌됐건 현상과 문제를 요구했으니까 현상과 문제에 대한 것들을 공통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학교가 해설한 겁니다.
두 글에서 다루는 공통적인 현상과 문제점.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상과 문제점을 구별하지 않을 것 같으면 현상과 문제점은 무엇이다, 이런 형태로 쓰셔도 돼요. 구별할 수 있으면 구별해도 되고요. 학교가 대학살이라고 이야기를 대놓고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폭력과 범죄, 인종차별, 전쟁 등 사회악은 우리 주위에서 지극히 평범하고 평범한 정상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아무 생각 없이 자행되고 있다. 그래서 전체주의, 획일주의, 1차원적 인간의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디어에 인해서 묵인되고 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친숙한 생활 양식, 사고방식에 대한 어떤 의심, 폭력을 묵인하지 않는 것, 치욕 등 죄의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전체주의 획일적인 것에 대한 도전, 아무 생각 없는 무사회적인 것에 대한 성찰, 미디어 등 전체주의를 부추기는 사회 구조와 기관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이 어때요? 제시문들에서 충분히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왜? 제시문의 문제, 그죠? 문제로 정확히 지적을 해놓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요거는 제가 쓴 게 아니라 대학이 얘기한 겁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친숙한 생활 양식이나 사고방식 등의 일상적 삶에 대해서 늘 성찰적인 자세로 비판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관습이나 관행에 대해서 뭔가 수정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죠? 미디어라든지 사회 구조 제도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비판하는 어떤, 그리고 악을 보고도 침묵하고 집단적 사회 심리에 대한 성찰,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무비판적으로 묵인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반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모두 다 쓰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면 대학은 오케이, 아무 문제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학교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방금 언급된 것들을 모두 다 써주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논지에 맞는 것들에 대해서 타당한 답이면 학교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학교 후기네요. 서울대에 들어간 친구네요.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실제로 그럼 학생글 한번 첨삭 한번 해봅시다. 실제로 이 문제를 쓴 학생글을 한번 보면, 가나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현상과 문제는 무사유적 수용이다. 어때요? 현상과 문제를 그냥 문장으로 풀어서 쓴 게 아니라 무사유적 수용이라는 개념으로 딱 쓰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한 느낌이 나죠. 가에서는 친숙한 생활 양식이나 사고방식이 나치즘의 기반을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나에서는 전율스럽게도 정상적으로 전쟁이 일어났다고 말한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의 무사회적으로 기술을 받아들인다. 이 문장이 조금 애매하네요. 그죠? 그로 인해 우리는 평범, 획일적이고 생각이 없어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첫째, 비판적 자세를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처럼 미디어와 같은 기술을 무조건적으로 접하는 것보다 비판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접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되돌아보는 것이다. 글 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른 표를 걸어놓는다 하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대학살을 수행하였다. 이런 가치관이 전쟁의 기반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만의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을 되돌아보고 틀린 부분은 고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금 깔끔하게 조금 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공통적으로 무사유적인 수용이라고 할지라도 가나가 조금 다르죠. 가는 어떤 자신의 어떤 생활 방식에서, 나는 어떤 미디어라든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언급하는 게 좋고요. 대안을 제시할 때 조금 첫째, 둘째 형태로 조금 구체적으로 딱 쓰는 게 조금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자, 기술 부분은 조금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기술 부분은 뭔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핵심적인 걸 딱 건드렸다라는 느낌이 조금 덜 드네요. 그죠? 그래서 첫째, 둘째의 비판이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없어서 조금 아쉬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첫째와 둘째가 서로 딱 대비적으로 딱 나누어져야 되는데 이 학생이 쓴 첫째와 둘째는 크게 나누어지지 않아요. 첫째, 비판적인 자세, 둘째, 되돌아보는 거. 이거 다르나요?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첫째, 둘째를 썼다고 하더라도 크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은 게 뭐냐면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첫째, 둘째처럼 병렬식으로 쓸 때는, 그죠? 그 둘 사이가 완전히 서로 소화가 돼야 돼요. 그죠? 대등하게. 첫째가 50%, 둘째가 50%. 그죠? 첫째와 둘째의 내용의 위상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인 사회라든지 아니면 생활 방식의 측면, 뭐 기술적 측면 이렇게 좀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그런 서로 소화 관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조금 아쉽네요. 그죠? 조금 더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으면 좀 더 좋은 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쉽네요. B 정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채점한 거 보면 대략 가, 나, 다, 라. 제일 아쉬운 부분은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쓰지 못했어요. 해결 방안이 앞부분에 언급된 것과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조금 아쉽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두 번째 글 한번 볼까요? 자, 학생의 글 보시면요. 반복은 최대한 줄이자. 반복이 많이 나왔다는 뜻이죠. 그죠? 나와 나는 나치즘이 우리들에게 친숙하고 가깝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과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정상적인 행위, 이를테면 범죄나 전쟁 등을 묵인하거나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또 미디어 기술이 우리를 1차원적이고 전체주의적이게 만들어 비정상적인 요소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다고 본다. 자, 이 학생의 글은 뭐 크게 잘못된 건 없지만 살짝 어떤 느낌이 나요? 제시문을 조금 인용한 느낌이 나죠. 그죠? 그래서 자기의 언어로 표현한 느낌이 조금 덜 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멀리하기 위해 자신의 주변의 친숙한 생활이나 사고방식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의심해 보아야 된다라고 썼네요. 그죠? 그리고 평범하고 획일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미디어 매체를 비판하고 피드백을 보여야 한다. 뉴스, 신문기사, 여론 등을 객관적인 시선에서 의심하고 끊임없이 사고해야 한다. 그래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미디어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가 조금 언급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사고하고 의심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투표나 건전한 시위는 우리를 평범하고 획일적인 사회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방법이다. 자, 이 학생의 글의 장점은 어디 있냐면 마지막 부분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문제 상황. 그 문제 상황이 발생한 가장 근원적인 원인의 제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구체적 사례, 이 순서대로 보면 구체적인 사례 부분이 조금 건전한 시위, 투표 이런 말이 어때요?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 구체적으로. 그런 점에서 앞에 글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잘 썼지만 현상과 문제를 조금 명확하게 쓰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 다음에 이 글에서 가장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의심하고 사고하는 부분을 제시문에 있는 내용이라 뭔가 좀 새롭지 않거든요. 제가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거죠. 그죠? 제시문을 그대로 가지고 온 느낌이 난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투표나 건전한 시위가 어떻게 나치즘의 문제, 어떤 전체주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조금만 더, 한 발만 더 나가서 썼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치는요, 투표를 통해서 됐어요. 여러분 히틀러의 나이투쟁 읽어보면 와 깜짝 놀랍니다. 히틀러는 천재예요. 천재. 90%에 넘는 지지를 통해서 누가 됐죠? 히틀러가 된 거예요. 국민들이 자발적 투표로 인해서 히틀러가 총통이 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상으로 좀 안 맞죠.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러면 투표나 건전한 시위가 어떻게 나치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가 조금 더 서술래야죠. 그죠? 그러니까 투표를 하더라도 그냥 막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떤 포퓰리즘에 근거한 투표가 아니라 어떤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통한 어떤 투표, 그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그리고 민주적인 방식을 통한 어떤 시위, 그죠? 이런 것들 충분히 좋은 어떤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화됐으면 더 좋겠네요. 그죠? 요것도 합격 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학생이 쓴 글을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첨삭을 하면 학생 글에 대한 이렇게 어떤 채점 포인트와 표현 용어 이런 거 채점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보완의 점과 장점을 이렇게 써줍니다. 여러분들 뭐 논술의 법칙 이 그 첨삭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렇게 제가 첨삭을 해서 동영상으로 학생의 글을 읽고 첨삭을 해서 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이제 25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첨삭을 한번 해보세요. 즉 앞부분에 이제 제가 학생글도 읽었고 학교 측 의도도 읽었고 문제 해설도 했습니다. 자, 채점 연습을 해보라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해보아야지만이 좋은 글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채점 연습 요거 반드시 조금 해보시고요. 뒤에 이제 예시답 한번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읽어보시면 어떤 식으로 글이 써야 되는지 조금 감이 잡힐 겁니다. 자, 예시답 한번 볼까요? 자, 예시답 읽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가는 규칙과 질서를 존중하는 독일인의 생활 방식을 나는 독일인의 인종차별주의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그래서 가나를 압축적으로 정리한 걸 먼저 던졌습니다. 가나는 공통적으로 국가가 저지른 부조리에 침묵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자, 현상을 물었으니까 현상을 물었네요. 그죠? 그 결과 나치즘 전체주의가 싹트고 유태인을 학살하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난다. 현상을 물었으니까 현상, 문제를 물었으니 문제에 대한 답을 넣었네요. 이러한 문제는 제도 규칙 예절을 지키는 과정에서 주체성을 잃고 국가가 시키는 것만 충실히 수행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자, 제시문에는 없지만 내가 발생되는 어떤 문제의 원인을 주체성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제시하니까 글이 좀 더 선명하죠. 그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극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생활 방식에 대해서 의심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부당한 규칙과 부당한 차별이 국가, 사회, 문화 차원에서 형성될 때 타당한지 아닌지 적극적으로 따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확립돼야 된다. 자,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때요? 구체적인 사례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면 대학은 아주 좋아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부조리를 고발한 내불 고발자와 같은 사람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당한 규칙과 차별에 적극 저항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은 개인이 해야 될 것, 그죠? 사회가 해야 될 것, 시민단체가 해야 될 것들을 서술해 놓으면 어때요? 얘가 해결 방안을 쓰는 데 있어서 뭔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구나. 좀 더 눈에 띄겠죠, 그죠? 두 번째 답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에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은 전체주의이다. 이것은 유태인 학살과 같은 극단적 인종차별주의의 문제로 나타난다. 자, 공통점을 바로 언급을 했네요. 가는 그 원인을 독일인의 생활 방식에서 찾는다. 수용소의 표가 보여주듯이 친절하고 규칙을 지키는 독일인의 생활 방식이 오히려 부당한 규칙에 대한 의심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나에서는 그 원인을 차이를 폭력적으로 없애려는 것에서 찾는다. 더 나아가 미디어가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적인 판단과 비판 정신을 기르는 것에 있다. 아무 생각 없이 국가나 사회, 미디어에 순종하다 보면 유태인 학살과 같은 부당한 폭력이나 차별을 우리 스스로 용인하게 된다. 다음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이는 기본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나와 다르다고 해서 차이를 억압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나 또한 타인으로부터 억압할 위험에 처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체성을 확립하고 다양성을 존중할 때 나치즘과 같은 전체주의의 문제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런 문제 해결 문제를 낼 때, 결론을 낼 때는요, 이러이러한 앞의 문제를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다 라는 말을 숨이 일관하게, 즉 앞부분에서 내가 어떤 걸 문제로 제기를 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면요, 그죠? 숨이 일관한 어떤 글, 즉 일관성 있는 글의 느낌이 난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포인트 점검해 봅시다. 자, 문제 해결 문제는 문제 상황에 대한 어떤 객관적 정확한 판단,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다양한 원인 중에서 근원적인 원인을 밝히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곧 해결입니다.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민, 국가, 기업, 정부, 법, 제도, 국회 등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눈에 띄게 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 5가지를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글 쓰는 연습을 하면 문제 해결을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 해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뭐 궁금한 점이나 의문 나는 사항은 논법.com에서 질문하시면 되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받으니까 궁금한 사항은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은 문제 해결 학생글 분석, 어떤 글을 써야 잘 쓴 글인가, 학생글과 예시 답안들을 분석해 보면서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천천히 책을 읽어보면서 복습을 하신다면 좀 더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으니까요. 책을 꼼꼼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법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